새벽 항만의 공기가 차가웠어요. 금속처럼요. 운반 대기줄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창 게시판에 새 공지가 붙었어요. 추가 수수료 부과. 한숨이 터져나왔죠. 여기저기서. 미국의 관세 압박 속에서 중국의 맞대응으로 인해 막혀버린 바닷길.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해결사로 나타난 그 특별한 존재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명함엔 미국 동부권 바이어 도널드 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제 눈엔 빈 팔레트만 보였어요. 텅 빈 공간들이요. 주간 계약분이 전부 지연됐습니다. 메일함을 열 때마다 취소 통보가 쏟아졌죠. 연기 요청, 사과 메시지, 그리고 또 다른 연기. 화면 속 가격표가 빨간색으로 깜빡였어요. 마치 경고등처럼요. 숫자는 계속 올랐습니다. 제 마음은 계속 가라앉았고요. 농산물은요,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아요. 상자 속 딸기는요, 하루만 늦어도 빛을 잃습니다. 선명했던 붉은색이 흐려지죠. 향기도 함께 사라지고요. 손실이었습니다. 돈의 손실이 아니라 수고의 손실이요. 누군가 정성껏 키운 것들이 버려지는 거였어요.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화 목록을 뒤적이다가 한 이름을 발견했어요. 린. 중국 상하이에서 만난 유통업자였습니다. 처음 만난 날을 떠올랐어요. 비 오는 오후였죠. 우산도 없이 서 있던 그가 말했어요. 사람이 먼저라고. 물건보다 이익보다 사람이 먼저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메일을 썼죠. 한국으로요. 작년 겨울 서울 근교에서 만난 농부에게요. 김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분이었습니다. 첫 만남이 기억났어요.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악수하던 손. 거칠었지만 따뜻했던 그 손이요. 그분의 딸기는 향이 길었어요. 한 입 베어 물면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맛이었습니다. 단맛 속에 봄바람이 들어있었어요. 메일을 보내고 10분이 지났을까요? 답장이 왔습니다. 올해 배도 좋다고요. 딸기와 배. 첨부된 사진을 확대했죠. 과일 표면에 맺힌 이슬이 빛나고 있었어요. 화면 속이었는데도 신선함이 느껴졌습니다. 살아있는 빛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달까요? 항만은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어두웠고요.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작은 불씨 같은 거요. 꺼지지 않는 불씨요.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항만의 조명들이 하나둘 켜졌죠. 저 멀리 크레인이 멈춰 서 있었어요. 움직이지 않는 기계들. 쌓여만 가는 컨테이너들. 하지만 그 사이로 사람들이 걸어 다녔습니다. 지친 걸음이었지만 멈추지 않는 걸음이었어요. 저도 그중 하나였죠.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 더미를 내려다봤어요. 계약서, 운송장, 지연 통보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들 사이에서 저는 다른 걸 찾고 있었어요. 사람의 이름을요. 길을 함께 만들 사람들의 이름을요. 그날 밤 늦게까지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 불빛만이 어둠을 밝혔죠. 키보드 소리가 조용히 울렸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새로운 계획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막혔다면 다른 길을 찾아야 했어요. 그건 지도 위에 있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길이었죠. 보이지 않지만 더 단단한 길이요. 커피가 식었습니다. 마셔도 쓴맛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어요. 김 선생님, 린,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함께 갈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들 수 있을까요? 그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첫 번째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길을 함께 만들 수 있을까요? 라고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이 떨렸습니다. 답이 올까요? 함께할 마음이 있을까요? 불안했어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항만 위로 희미한 빛이 번졌어요. 새로운 날이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오늘도 바다는 막혀 있을 거라는 걸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이제 저는 다른 길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길을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화면을 봤죠.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답이 온 거였습니다. 함께 하겠다는 답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혼자가 아니라는 게 그렇게 고마웠나 봐요. 아침 일찍 화상회의를 열었습니다. 화면 속 제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밤을 새웠거든요. 눈밑이 퀭했고 머리도 산발이었죠. 하지만 김 선생님은 웃고 있었습니다. 짧고 단단한 웃음이었죠. 바다가 막히면 길을 바꾸면 된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주 당연한 일을 말하듯이요. 중부 내륙로로 보내자는 제안이었어요. 항만이 아니라 하늘과 육지로요. 새로운 루트였습니다. 위험하기도 했죠. 비용도 더 들었고요. 하지만 가능성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어요. 내게 갈 상자 이번엔 한국발이라고요. 답장은 30초 만에 왔습니다. 관문은 자기가 풀겠다고요. 믿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는 늘 힘이 있었으니까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두 갈래 길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한 갈래는 미국 동부, 신속 항공과 내륙 냉장망을 연결하는 루트였죠. 시간과의 싸움이 될 거였어요. 다른 한 갈래는 중국 내륙, 린의 소도시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복잡했지만 확실했죠.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지도를 펼쳤습니다. 큰 지도였어요. 태평양이 한가운데 있었죠. 빨간 점으로 딸기 선별장을 표시했어요. 노란 점으로 배 저장고를 표시했죠. 점과 점 사이에 선을 그었습니다. 아니, 선이 아니었어요. 이름이었죠. 포장 담당 수진 씨. 꼼꼼하기로 소문난 분이에요. 10년 경력이었죠. 선별 담당 광호 씨. 눈이 정확한 사람이죠. 한 번 보면 당도를 맞춘다고 했어요. 운송 담당 박 기사님. 20년 경력의 베테랑이었어요. 사고 한 번 낸 적 없는 분이었죠. 이름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길도 함께 굵어졌어요. 보이지 않던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길이 펼쳐졌죠. 가능성의 길이 열렸어요. 우리는 규격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당도 체크, 경도 측정, 콜드체인 온도 설정. 하나하나가 중요했어요. 하나라도 놓치면 전부 무너질 수 있었죠. 김 선생님 쪽에서 냉매제를 두껍게 보강했어요. 혹시 모를 체류에 대비한 거였죠. 예상치 못한 지연을 대비한 거였어요. 저는 미국 동부 도착 후 하차팀 스케줄을 다시 짰습니다. 시간 단위로 쪼개서요. 15분 단위까지 계산했죠. 5분이라도 늦으면 다음 일정이 밀릴 수 있었어요. 실수를 용납할 수 없었어요. 그 주는 거센 바람이 부는 주간이었어요. 기상 예보를 확인할 때마다 긴장했죠. 태풍 경로가 계속 바뀌었어요. 처음엔 북쪽으로 간다고 했다가 갑자기 서쪽으로 방향을 틀었죠. 바다는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파도가 높았고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구역도 있었어요. 뉴스는 계속 경고를 보냈죠. 선박 운항 지연이 예상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세밀하게 움직였어요. 딸기는 하늘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빠르지만 비용이 높았죠. 일반 운송의 3배였어요. 하지만 신선도를 지킬 수 있었어요. 그게 가장 중요했죠. 배는 항만 옆 복합 운송을 이용하기로 했고요. 느리지만 안정적이었어요. 비용도 적당했죠. 두 가지 길을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막히면 다른 하나로 갈 수 있도록요. 백업에 백업을 준비한 거였어요. 뉴스에선 계속 같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미중 상호 수수료, 물류 대란, 지연 사태. 어두운 전망뿐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개를 저었죠.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적어도 몇 달은 걸릴 거라고 했죠. 커피를 내려 마셔도 뉴스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하는 건 우리뿐이었어요. 우리만 움직이고 있었죠. 세상이 멈춰 있을 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밤마다 선별장 불을 켰습니다. 새벽 3시, 4시까지요. 잠을 줄였어요. 어느 날 새벽 영상이 도착했어요. 어두운 선별장 안 작업등 불빛 아래서 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6명의 손이었어요. 딸기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손. 흠집이 있는지 물은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손이었죠.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는 손. 마치 아기를 다루듯 조심스러웠어요. 그 위로 이슬이 맺혔어요. 새벽 공기가 차가웠나 봐요. 노란 불빛이 반사되면서 마치 작은 별들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름다웠어요. 노동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구나 싶었죠. 땀이 이렇게 빛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서류 정리에 들어갔어요. 세관 코드, 원산지 증명, 검역 서류. 한 장 한 장 확인하면서 체크리스트를 채워나갔죠. 30장이 넘는 서류였어요.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어요. 한 글자만 틀려도 전부 멈출 수 있었으니까요. 세관에서 반송되면 끝이었죠. 그리고 리스트 끝에 이름을 더 적었습니다. 잭, 김 선생님, 린. 마지막 줄에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서로를 믿습니다. 라고요. 펜을 놓고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서로를 믿는다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전부였어요. 숫자도 계약도 규정도 아닌 사람을 믿는 거요. 마음을 믿는 거였죠.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았어요. 무거운 목소리였죠. 내일 새벽에 첫 출하를 한다고 했어요. 준비됐냐고 물었습니다. 준비됐다고 대답했어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대답했죠.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어요. 밤새 일한 손들, 하나하나 골라낸 과일들, 그리고 그걸 받아줄 사람들에 대한 믿음,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책임의 무게요. 기대의 무게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함께니까요. 혼자가 아니니까요. 린에게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첫 화물이 곧 출발한다고요. 기다리고 있겠다는 답이 왔어요. 그의 답장은 언제나 간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결함 속에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움직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새벽 선별장에서, 린은 상하이 물류센터에서, 저는 뉴욕 창고에서, 각자의 시간대에서 각자의 방식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선으로요. 마음의 선으로요. 신뢰의 선으로요. 1시간마다 상태 업데이트가 왔어요. 적재 완료. 출발. 온도 안정적. 짧은 메시지들이었지만 그게 저를 버티게 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증거였으니까요. 함께 가고 있다는 증거였죠.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비는 착착 진행됐어요. 포장재 점검, 라벨 부착, 최종 선별. 모든 게 계획대로 움직였습니다. 기적 같았어요.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진짜 시험은 지금부터였죠. 밤이 깊어졌습니다. 창고 사무실 불빛만 켜져 있었어요. 동료들은 다 퇴근했고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어요. 키보드 소리만 들렸죠. 화면 앞에 앉아서 추적 시스템을 지켜봤어요. 아직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 화면이었죠. 내일이면 여기에 점이 하나 찍힐 겁니다. 움직이는 점이요. 우리의 희망이 담긴 점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식었지만 마셨죠. 이번엔 쓰지 않았습니다. 단맛이 느껴졌어요. 희망의 맛이었을까요? 창밖으로 도시 불빛이 반짝였어요. 뉴욕의 밤은 언제나 밝았죠. 멀리 공항 방향에서 비행기 한 대가 날아오르는 게 보였습니다. 붉은 불빛을 깜빡이며 하늘로 올라갔어요.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내일이면 저 하늘에 우리 화물이 있을 거예요. 아니, 화물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담긴 상자였죠. 수고가 담긴, 믿음이 담긴 상자요. 꿈이 담긴 상자였죠. 새벽이 되기 전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모두 고생했다고요. 내일 보자고요. 잘 부탁한다고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깐이라도 자야 했어요. 내일은 더 긴 하루가 될 테니까요. 더 힘든 하루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어요. 우리는 함께니까요. 서로를 믿으니까요. 꿈을 꿨습니다. 붉은 딸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꿈이었어요. 구름 사이로 바다 위로 대륙을 넘어서요. 그리고 그 딸기 하나하나에 사람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김 선생님, 린, 수진 씨, 광호 씨, 박 기사님. 모두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어요. 웃고 있었죠. 좋은 꿈이었습니다. 깨고 싶지 않은 꿈이었어요. 첫 비행이 지연됐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아침 일찍이었습니다. 아직 해도 뜨기 전이었죠. 상공 혼잡. 간단한 이유였지만 간단하지 않은 문제였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지도 위 항로를 확인했습니다. 선들이 엉켜 있었어요. 마치 실타래처럼요.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온도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1.9도. 안정적이었어요. 숫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숫자처럼 고정되지 않았어요. 흔들렸죠. 크게요. 두 번째 화물은 항만 대기에 걸렸습니다. 또 다른 문제였어요. 통관 창구에 새 공지가 또 붙었다고 했어요. 화면을 통해 그 공지를 봤습니다. 글자들이 번져 보였어요. 피곤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흐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담당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보였죠. 기다려야 한다고요. 기다림. 농산물에게 그건 잔인한 단어예요. 사형 선고나 다름없죠. 상자 속 과일들은 숨을 쉽니다. 짧고 빠르게요. 시간은 반대로 천천히 길게 흐르고요. 분 단위가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초 단위가 영원처럼 느껴졌죠. 저는 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연결음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3번, 4번, 5번. 영원처럼 느껴졌죠. 그가 받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말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엔 걱정이 없었습니다. 대신 차분함이 있었죠. 우회 노선을 준비했다고 했어요. 그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트럭 2대, 드론 1대, 그리고 사람 6명. 선루, 웨이, 진. 그는 숫자 대신 이름을 말했어요. 한 명 한 명의 이름을요. 그 이름들이 저를 진정시켰습니다. 화면 너머로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준비된 얼굴들. 움직일 준비가 된 손들. 포기하지 않는 눈들. 우리는 새로 그은 선 위로 화물을 올렸어요. 한국 쪽에선 김 선생님이 다시 나섰습니다. 더 두꺼운 보냉제를 씌웠다고 했어요. 이 정도면 하루는 더 버틴다고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게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미국 창고 쪽 준비를 점검했어요. 램프 도어를 미리 열어두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은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말을 끝내자마자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창고 벽에 빗소리가 드럼처럼 울렸어요. 쿵쿵쿵.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콜드체인 센서가 깜빡였어요. 화면 속 숫자를 확인했죠. 여전히 1.9도. 안정적. 하지만 제 심장 박동은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불규칙했어요. 가슴이 조였죠. 밤이 길었습니다. 새벽은 더 길었고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저는 책상 앞에 앉아서 계속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추적 시스템의 점들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너무 느렸어요. 거북이보다 느렸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가는데 점들은 느렸어요. 초조했습니다. 그때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린이 보낸 거였습니다. 트럭 트렁크 내부 사진이었어요. 상자 위에 얇은 김이 서려 있었습니다. 냉기가 잘 유지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한 귀퉁이에 뭔가가 보였어요. 확대해 봤습니다.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작게 하트를 그려 놓았더라고요. 김서린 표면에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렇게 긴장하고 있었는데 웃음이 나왔어요. 눈물도 함께 나왔죠. 웃는지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마도 그 하트는 사람의 모양이었을 거예요.
배려의 모양. 함께 하고 있다는 표시. 바다가 아무리 막혀도 사람은 길이니까요. 사람은 멈추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세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했어요. 원래 없던 서류였습니다. 갑자기 생긴 규정이었죠. 머리가 하얘졌어요. 저는 김 선생님께 급히 연락했어요.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보내주겠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망설임 없이요. 1시간 뒤 스캔본이 도착했어요. 얼마나 빨리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서류를 제출하면서도 불안했죠. 받아들여질까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린 쪽에서도 문제가 생겼어요. 중간 경유지에서 차량 점검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2시간 지연될 것 같다고요. 2시간.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모든 분, 모든 초가 중요했으니까요. 생명 같았으니까요. 괜찮다고 대답했어요. 온도만 유지되면 된다고요. 그의 대답은 침착했습니다. 알겠다고요. 믿어달라고요.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버텼어요. 버티고 또 버텼죠. 전화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도 계속 쏟아졌고요. 하지만 그 모든 혼란 속에서 하나는 분명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첫 번째 화물이 드디어 미국 영공에 진입했어요. 추적 화면의 점이 해안선을 넘었습니다. 긴 숨을 내쉬었어요. 폐가 터질 것 같았거든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지만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린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첫 번째 거의 다 왔다고요. 두 번째도 곧 갈 거라고요. 답장이 왔습니다. 믿고 있다고요. 3글자. 하지만 그 안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신뢰, 희망, 그리고 함께하는 마음이요. 밤이 되자 비가 그쳤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맑은 하늘이었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죠. 저는 창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죠. 폐가 시원해졌어요. 머리도 조금 맑아졌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였어요. 저 어딘가에서 우리 화물이 날아오고 있었어요. 바퀴 달린 트럭으로도 달려오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눈으로, 마음으로. 다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동료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 자발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함께 기다리겠다고 했죠.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우리는 함께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점들이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갑자기 시스템 알람이 울렸습니다. 온도 경고였어요. 2.5도. 기준을 넘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즉시 현장에 연락했죠. 린이 받았습니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냉매를 교체하고 있다고요. 10분이면 된다고요. 그 10분이 10년 같았습니다. 화면만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숫자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2.3도, 2.1도, 1.9도. 다시 안정됐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료가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말없이요.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새벽 4시. 두 번째 화물도 국경을 넘었습니다. 이제 정말 거의 다 왔어요. 하지만 방심할 수 없었죠.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새벽 5시. 창고 밖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문을 열었죠. 트럭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눈부셨어요. 마치 희망의 빛 같았습니다. 우리를 향해 오는 빛이었죠. 첫 박스가 창고 문턱을 넘어왔습니다. 새벽 5시 15분이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하얗게 피어오르는 냉기.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박스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순간 향이 퍼졌어요. 겨울 끝자락의 봄 같은 냄새. 달콤하고 상큼한 향기였죠.
딸기의 불금이 살아있었습니다.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선명한 빛깔 그대로였죠. 마치 방금 따온 것처럼요. 누군가가 작은 탄성을 흘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울음이었어요. 기쁨의 울음이요. 납품서에 사인을 하는 동안 직원들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웃는 얼굴들이 화면 가득 담겼어요. 피곤했지만 행복한 얼굴들이었죠. 눈밑은 시커멓지만 눈빛만은 빛나고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김 선생님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도착했다고요. 완벽하다고요. 감사하다고요. 답장은 금방 왔어요. 다행이라고요. 그리고 작은 이모티콘 하나. 웃는 얼굴이었어요. 그날 오후 김 선생님께서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선별장의 밤 풍경이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일하던 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고 있었죠. 소리는 작았지만 길게 울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전해지는 그 소리가 가슴을 울렸어요.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수고가 느껴졌고요. 기쁨이 느껴졌죠. 린에게서도 영상이 왔습니다. 중국 내륙의 작은 상점이었어요. 유리 진열장 안에 노란 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명을 받아 금빛으로 반짝였죠. 상점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어요. 배를 하나 집어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천천히 여러 번요. 마치 오래된 약속을 확인하는 표정이었어요. 좋은 것을 받았다는 표정. 감사하다는 표정이었죠. 저는 메일을 썼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달았어요. 오늘 길을 봤습니다. 라고요. 본문엔 2장의 사진을 붙였습니다. 붉은 딸기, 노란 배, 그리고 사람들의 눈웃음. 김 선생님과 린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보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요. 답장은 다음 날 새벽에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어요. 우리는 오늘 같은 하루를 위해 농사를 짓는다고요. 그 한 줄이 등뼈를 펴줬어요. 구부정했던 어깨가 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죠.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며칠 만에 느껴보는 햇살이었죠.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책상 위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어요. 김 선생님이 보낸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 낙엽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른 잎이었지만 형태가 온전했어요. 쪽지가 함께 들어 있었어요. 배 밭 언덕에서 주웠다고요. 낙엽은 얇았습니다. 하지만 빛은 두꺼웠어요.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니 금빛이 번졌습니다. 인맥이 선명했어요. 한 올 한 올이 길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처럼요. 창가에 그 낙엽을 놓아뒀어요. 해가 질 때마다 그 잎이 빛났습니다. 마법 같았어요. 며칠 뒤 2번째 화물도 무사히 도착했어요. 이번엔 더 수월했습니다. 경험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서로에 대한 믿음이요. 창고 직원들이 말했어요.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다고요. 자신감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해낼 수 있다고요. 바다는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뉴스는 여전히 어두운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죠. 관세, 지연, 손실. 어두운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우리는 길을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길을요. 한 달 뒤 3번째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더 큰 물량이었어요. 2배가 넘었죠. 예전 같았으면 겁부터 났을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을 거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가능하냐고 물었죠. 해보자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망설임 없이요. 린에게도 연락했죠. 이번엔 좀 크다고요. 괜찮다고 했어요. 사람을 더 모으겠다고요. 우리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많은 이름이 추가됐어요. 선별장에 새 인력이 들어왔고요. 운송 라인도 하나 더 생겼습니다. 지도가 더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더 단단해졌죠. 그리고 무엇보다 믿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김 선생님께서 영상통화를 요청하셨어요. 화면을 켰습니다.
선별장 전경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활기가 넘쳤어요. 보여드리고 싶었다고 하셨죠. 이게 다 당신 덕분이라고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라고요. 우리 모두 덕분이라고요. 그가 웃었습니다. 화면 너머로 따뜻한 웃음이 전해졌어요. 주름진 얼굴이 환해졌죠. 아름다웠어요. 린에게서도 사진이 왔습니다. 중국 여러 도시의 상점 사진이었어요. 진열 때마다 우리가 보낸 과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선 사람들. 고르는 손길이 조심스러웠어요. 마치 소중한 걸 다루듯이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음 화물도 기다린다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우리가 만든 길 위로 이제 더 많은 것들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과일만이 아니었어요. 사람의 마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정성이 흐르고 있었고요. 희망이 흐르고 있었죠.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봄이 왔어요. 항만도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뉴스도 조금 밝아졌고요. 최악은 지났다는 전망이 나왔죠. 하지만 우리가 만든 길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넓어졌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걷기 시작했으니까요. 어느 날 새로운 농부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김 선생님의 소개였습니다. 자기도 함께 할 수 있냐고 물으셨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그 질문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라고요. 함께 길을 만들자고요. 이제 우리 지도에는 더 많은 점들이 찍혀 있습니다. 빨강, 노랑, 초록. 색색의 점들이요. 그리고 그 점들 사이로 수많은 이름들이 적혀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이름들이죠. 문득 창가에 놓인 낙엽을 다시 봤습니다. 마르지 않고 그대로 있었어요. 인맥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 선들이 지도 위의 선들처럼 보였어요. 사람과 사람을 잇는 길들이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메모 한 줄을 적었어요. 길은 사람에게서 열린다라고요. 그리고 그 아래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사라지지 않는다라고요.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새 화물이 도착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봄바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죠. 직원들이 웃으며 상자를 내리고 있었어요. 능숙한 손놀림이었어요. 그 상자 위에 작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이었어요. 누군가 손으로 그린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바다가 막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절망했던 새벽. 빈 팔레트만 보이던 아침. 끝이 없어 보이던 대기줄. 그리고 그때 떠올린 이름들. 김 선생님, 린 그리고 모든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이 길은 없었을 거예요. 이 봄도 오지 않았을 겁니다. 상자를 하나 열었어요. 붉은 딸기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생명력이 느껴졌어요. 하나를 집어 입에 넣었죠. 달콤한 맛이 퍼졌어요. 그 속에 수많은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키운 손, 고른 손, 담은 손, 운반한 손. 그리고 기다린 마음. 모두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어디선가 비행기 소리가 들렸어요. 또 다른 화물이 오고 있는 거겠죠.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저녁 김 선생님께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없었어요. 복문의 사진 한 장만 첨부했습니다. 창고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직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고요.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웃음이었죠. 그 사진 아래 한 줄만 적었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요. 답장은 다음 날 아침에 왔습니다. 저야말로라고요. 그리고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선별장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모두의 손에 딸기가 하나씩 들려 있었어요. 하늘을 향해 들어올린 딸기들.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보석 같았어요. 린에게서도 메시지가 왔어요. 다음 주에 새 루트 하나 더 연다고요. 좋다고 대답했어요. 함께 하자고요. 이렇게 우리의 길은 계속 넓어졌습니다.
바다가 다시 막힐 수도 있을 거예요. 뉴스는 또 어두워질 수도 있고요. 숫자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니까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요. 길은 바다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요. 길은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그리고 사람이 있는 한 길은 계속 열린다는 걸요. 저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어요. 새로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두렵지 않았어요. 기대됐죠. 펜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붉고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마치 딸기 같은 색이었죠. 그 빛 속에서 낙엽이 다시 한번 빛났습니다. 인맥을 따라 금빛이 흘렀어요. 길의 모양이었습니다. 끝나지 않는 길의 모양이요.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어요. 바다가 막히던 날 우리는 서로의 다리가 되었다라고요. 그리고 그 다리는 아직도 우리를 이어주고 있다라고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로 보이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길처럼요. 연결된 길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이름이 떴습니다. 새로운 농부분이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고요. 목소리가 밝았어요.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노트에 새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작은 하트를 그렸습니다. 손가락으로요. 김서린 트럭 안에서 누군가 그렸던 것처럼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창고는 여전히 밝았어요. 내일도 화물이 올 거예요. 모레도 올 겁니다. 그리고 그 화물들 속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을 거예요. 키우는 마음, 고르는 마음, 보내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그 모든 마음들이 길이 되어 우리를 이어줄 겁니다. 바다가 아무리 막혀도요. 하늘이 아무리 흐려도요. 우리는 계속 갈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길이 있으니까요. 사람이라는 길이요. 저는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하지만 낙엽은 어둠 속에서도 빛났어요. 창밖 달빛을 받아서요. 은은한 빛이었죠. 그 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가 시작될까요? 누구와 함께 길을 만들게 될까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레었죠. 문을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낙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어요. 인맥을 따라 금빛 길들이 뻗어 있었습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만나요 라고요. 그 말은 낙엽에게가 아니었습니다. 내일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요. 김 선생님, 린 그리고 아직 이름 모를 누군가에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였어요. 하지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죠.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무수히 많은 별들이요. 마치 우리가 만든 수많은 길들처럼요. 연결된 별들처럼요. 저는 걸음을 옮겼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요. 내일을 향해서요. 그리고 그 내일 속에 있을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걷고 있다는 걸요. 그 생각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멈추지 않고요. 길은 계속됩니다. 사람이 있는 한 길은 계속될 거예요. 바다가 막히던 날 우리는 배웠어요. 길은 만드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길은 사람이라는 걸요. 이제 저는 압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걸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서로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서로가 있는 곳엔 언제나 길이 열리니까요. 그것이 우리가 배운 전부이자 우리가 가진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해요. 충분히 충분합니다.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